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정신 수양의 요지 중에서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보면 분별성과 주착심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분별과 분별성의 차이, 뭐 분별심과 분별성, 분별 뭐 이런 걸 이제 의문 사항이 생겨서 이제 질문이 나오고 했는데요. 사실은 분별이라는 말은 좋고 나쁘고로 한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극복해야 될 말로도 사용하고요. 어떨 때는 우리들의 마음의 작용, 그러니까 이게 문맥에 따라서 그 문맥을 보고 어떨 때는 이것이 좀 오염된 마음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게 청정한 마음으로 사용될 때도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봐야지 분별하면 무조건 우리 마음에 나쁜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성품을 말할 때는 분별 주착이 없다고 해요. 성품 그 자리에는 분별 주착이 없죠. 그러나 이 성품을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의 그라운드에서 사용을 할 때는 분별성 주착심이라는 마음을 쓰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분별성은 마음에 이렇게 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상과 관계되어 있는 말이고, 주착심은 뭔가 이렇게 뭔가 고착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과 관계 있다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이 분별성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분별, 말대로 한자로 나누면 나눌 뿐, 또 구별할 때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원이란 뭡니까? 양쪽이죠, 양쪽. 이원으로 나누었어요. 이쪽과 저쪽, 동서, 뭐 남북, 좌우, 상하 뭐 이렇게 나눠요. 그래놓고 이쪽은 좋고 이쪽은 안 좋고 뭔가 이렇게 차이를 두어요. 차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계를 두어서 차별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성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성에는 차별심이 있다는 겁니다. 벌써 그 차별심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별심이 더 고착화된 것이 주착심이다.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좀 정리가 됐나요? 네. 그냥 지난 시간부터 제가 막 고급 언어를 막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러나 생각해보면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정신이 뭐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계속 바깥에 언어를 따라가지 말고 그 언어를 통해서 자기 마음의 작용을 봐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번 시간에는 정신 수양에서 이 수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서 46쪽에 보면 수양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 한번 봉독했는데, 자, 정신 수양의 요지에서 요지가 뭐라고 써요? 핵심이 되는 중요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이것만 딱 알면 수양이 뭔지 끝났다. 근데 어떤 수양?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사막의 수양은 이것이야, 이 말이에요. 다른 데 가면 다른 얘기 하죠. 수양은 이거다고. 그걸 또 뭐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대종사님의 그 교법을 배우는 사람이니까 대종사님의 가르침대로 한번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다른 수양하고도 구분을 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 그리고 이제 해보니까 대종사님의 가르침대로 해야겠다 마음이면 이 방법으로 줄기차게 가면 됩니다. 자, 수양은 뭐라고 했어요?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이니라. 이렇게 딱 정의하셨습니다. 이게 수양이에요. 야, 여기도 정말 이게 이 짧은 말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알면 쉽겠지만 모르면 어렵다. 안으로라는 말도 나오고 밖으로라는 또 이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막의 수양은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뚜렷한 것이 뭐고 고요하다는 것이 뭐고 막 정전에 나오는 온갖 말들을 다 갖다 놓고 막 다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이게 그 말은 그 말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자,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인 정신을 양성하자는 것, 이것이 수양이라는 것. 뚜렷한 것이 뭐고 고요하다는 것이 뭐고 분별성이 뭐고 주착심이 뭐고 또 설명을 또 해봤어요. 그러니까 생략합니다. 자, 정신은 성품을 마음에, 성품이란 이 경지를 마음에 드러내는 그러한 경지예요. 성품을 우리가 이렇게 좋아도 하고 싫어도 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뭔가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딱 드러내는 거예요. 싫은 마음이 딱 났는데 거기서 성품이 이것이구나 하고 자기가 느껴야 돼요. 싫은 뭐라고 짜증이 탁 났어. 근데 지금 내 이 마음의 경지가 정신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알아야 돼.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자, 그런데 우리는요 분별성과 주착심에 빠져서 정신을 망각해버려요. 그게 뭔지도 몰라. 그냥 또 알았다고도 그냥 깜깜하게 까먹고 살아. 또 그럴 때 굉장히 많아요. 저도 굉장히 많아요. 뒤에 큰일 났다. 또 깜깜했네. 또 이제 그나마 그거를 그렇게라도 알아서 내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래 이 자리를 망각하고 외면하고 사는 것을 줄여야죠. 줄이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신을 챙기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렇죠. 짜증이 딱 났는데도 짜증에 물들지 않고 딱 짜증에 이렇게 끌려가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의 경지를 이렇게 그렇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게 컴컴해. 언제 있었지? 또 모르고 살다가 공부한다고 한 사람이 그렇죠. 그게 이제 빨리 돌아와야죠. 만일 그렇다 해도 순발력을 갖다가 바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이렇게 정신을 챙기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경계에 그냥 빨려 들어가지. 네가 막 나쁜 놈아 내 나를 기분 나쁘게 해요. 막 남편이 돼갖고 왜 내 마음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좋고 괴롭고 뭐 짜증내고 이러한 생각과 감정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생각과 감정이 그냥 사로잡혀 버린다는 거죠. 사로잡혀서 지금 그 생각이 이렇게 딱 생각이 일어난지 알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하고 있는 그 마음의 경지가 그냥 망각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산란하는 경계에 매몰되는 것이 문제다. 수양은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되 생각에 빠지지 않고 감정이 일어나되 감정에 요동하지 않는, 그래서 생각과 감정 속에서도 이게 중심을 잡는다고 해야 되나? 중심을 잡고 또는 거기에 물들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의 경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그것은 힘으로 뺏기 구축할 수 없어요. 요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품을 말할 때는 그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가 늘 있다고 하지만 이 사막을 해서 정신 수양에서 수양력을 기르려다 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힘으로 있는 거예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밌죠, 대종사님은. 이렇게 보면 노력할 것이 없는 자리고, 그 노력할 것이 없는 자리를 가지고 요렇게 보면 계속 노력해야 돼요. 재밌으죠. 그러니까 이쪽 보면 이론상은 수행이고, 이렇게 보면 사막 수행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노력할 것이 없는 자리를 알아야 계속 노력해. 말이 이상하지. 근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계속 노력을 하려면 노력할 것이 없는 자리에 기반하지 않으면 계속 노력하지 못해요. 자빠지고 또 일어나서 또 하고, 또 자빠지고 또 일어나서 또 하고, 이렇게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더 실질적인 우리가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자, 대종사님께서는 정신 수양의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해줘요. 안으로 밖으로 이 말이 나와요. 여기 안으로 밖으로. 그러니까 안으로는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자기가 안으로 보세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딱 보면 내심이죠. 내심 그죠. 내심 신뢰하듯이 이 마음 안에서 딱 보면 거기서 분별성과 주착심에 물들지 않는 그 경지, 마음의 경지로 자기가 확인해야 돼.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듣고 있는 이 자리가 듣고 있는 이 마음 상태가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나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은 또 그대로 어떻게 말하냐면 밖으로 먼 경계에서 뭔가 이렇게 이 상태를 뭔가 이렇게 흔들는 뭔가 그런 충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지금 짜증이 났구나. 지금 짜증이 나 있어. 그래서 그것을 이게 손끝 차이예요. 한 끗 차이라고요. 그렇게 끌려가냐? 그런 줄 알고 거기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냐? 그것 차이밖에 없어. 그걸 얼마나 힘 있게 하냐? 힘은 너무 천양이 차요. 사람에 따라서. 자, 이게 이제 안으로 바깥으로 말을 했는데, 이 안으로 밖으로를 이제 이렇게는 간단한데 이게 참 복잡한 말인데, 이것을 동정과 연결할 때 문제, 동할 때, 정할 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이론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동할 때도 정할 때부터 합시다. 내가 이렇게 한가할 때, 정할 때도 내가 정할 때도 내 마음 안으로 하는 것이 있고 바깥으로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할 때도 내심으로 하는 것이 있고 외경으로 바깥으로 하고 있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동할 때도 안팎으로 동시에 살필 수 있고, 정할 때도 안팎으로 동시에 살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근데 이제 이것을 동정을 대응을 시켜버려요. 안으로는 정할 때다. 주로 그리고 밖으로는 동할 때다. 이렇게 대응시킬 수도 있어. 공부 방식으로. 설명됐죠? 이게 안으로라는 말은 정할 때 공부고, 뭔가 이렇게 시비에 좀 한가할 때. 그리고 밖으로라는 것은 밖으로는 시비 이해가 이렇게 치성할 때, 동할 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공부, 그때 방법론이라는 것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것을 그냥
편의에 의해서 두 번째 방법을 그냥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설명할 것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내가 동할 때도 안으로는 분별성과 주착심이었고 정하는 그 바깥의 경계 속에서도 이렇게 하고, 그렇죠. 동할 때도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게 하고 바깥으로 산란하게 하는 동하는 경계 속에서 그게 끌려가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태어난다는 것은 이것을 그냥 대응을 시켜버린 거예요. 대응.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시키냐? 교재 보세요. 18조. 자, 이게 안으로는 외경이 먼 정할 때 내심으로, 그냥 안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그냥 외경이 먼 정할 때 내심으로 정신을 차려 정신을 챙기는 공부다. 그냥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으로는 외경이 가까운 동할 때 막 이렇게 뭔가 막 우리가 12예들이 막 생겨요. 이럴 때 외경에 끌려 정신을 뺏기지 말라.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응해, 이렇게 적용해서 공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안으로 정신을 차려 정신을 챙기고 밖으로 경계에 정신을 뺏기지 말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무시선법에 보면 초반에 나와요. 무시선법 가서 또 공부를 할 건데 이것이 정신수양의 수양과 관련이 있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시선도 자 보세요. 무시선을 펴놓고 이걸 수양의 그 관점으로 쭉 읽을 수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게 무시선이 다 수양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또 무시선은 사막을 통체적으로 하는, 특히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사막을 통체적으로 하냐라고 읽는 것이 원칙적 설명이에요. 포괄적 설명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수양적 관점으로만 무시선을 쫙 읽어도 말이 또 다 돼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렇게 수양의 관점으로, 정신 수양의 관점으로 무시선의 어느 대목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시선법 이렇게 나와요. 밖으로 또 나왔죠. 여기에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같이 하여, 이 말이 나와요. 이 말과 정신 수양의 안으로 밖으로가 통해 있는 말이에요. 상통해 있는 말이에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내가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해요. 천만 경계를 대. 외경이 막 있어요. 이때 내 마음의 경지가 부동해.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봐야 돼. 저는 많이 못해서 탈이에요. 굉장히 어쨌든 기분 좋았다고 어쨌든 그냥 아까 같이 망각을 하고 살지. 망각. 그러니까 이 망각을 안 해야 되는데, 두동해서 이게 비유를 썼죠. 태산 같다. 태산이라는 게 큰 산이잖아요. 산이. 그러니까 내 마음의 경지가 짜증이 나는데도 지금 짜증이 나도 짜증에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경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경우 자기가 반드시 해봐야 돼요. 안 하고는 소용이 없어.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걸. 뭐 시험 본다고 뭐 이렇게 써준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자기가 먹어야지 여기서 아무리 떠준다고도 먹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골치 아파, 이게. 자기가 한 수저라도 먹어야 돼.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또 돼 있어요? 안으로 자기 마음을 지켜. 막 어떤 뭐 분별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막 해도 안으로 그 마음의 경지가, 그 자리가 청정해. 그 자리가 거기에 물들질 않아. 짜증이 났다고 해서 짜증이 물들질 않은 그 마음의 그 힘, 경지가 힘이죠. 그 힘이 있어요. 대학에 있어요. 그것이 화공 같아. 이 표현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놓고. 내가 그 힘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허공이 보면 이렇게 한다고 그거하고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허공이 있는데 막 한다고 허공이 얼마나 해봐? 이러잖아요.
이런 표현을 자기가 딱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성품에 근원한 이 내 마음의 경지가 이렇구나. 이걸 정신이라고 하는구나. 아,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럴 수 있네? 하고 한 번은 해봐요. 여기 말 나오잖아요. 밖으로 경계가 막 충동을 해와도 밖으로. 그러면 이걸 밖으로를 또 어떨 때 이렇게 보죠. 내가 동할 때 이렇게 해도 번역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동할 때 천만경계가 막 해도 내가 부동해. 그래서 태산같이 딱 이걸 옛날에는 이 태산을 다른 말로 대용상이에요. 용이 뭐예요? 용. 있나 용이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뭐 용상 코끼리 안 움직이잖아요. 딱 다 이게 비유하는 거예요. 사실 그 코끼리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그 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품에 근원한 내 마음의 그 경지가 그 마음을 쓸 때 그때 그 경지가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 태산같이 이렇게 부동한 자리구나. 이게 이 부동한 힘을 내가 길러낼 수 있구나. 그리고 안으로 또는 이걸 또 이제 안으로 또 이걸 또 정하다고 또 한번 번역할 수도 있는데 공부에 자기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밖으로 안으로를 동할 때도 거기서 안으로 바깥으로 공부하고 정할 때도 안으로 바깥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는데 편의상 그냥 밖으로 오면 동할 때다고 적용하고 안으로 오면 정할 때라고 적용해서 공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사용하세요. 근데 이때 짜증이 나도 있는데도 짜증 뭐 좋고 싫고 이렇게 막 분별을 해 내가. 그래도 딱 보니까 아 그런 상이구나 하고 탁 떨어뜨려 버려요. 거기에 관심을 안 둬버려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이 허공해. 청정해. 아 이런 걸 보고 청정하다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런 공부, 이런 자리에 근원을 해서 대종정 수행품 19장에서 내정정, 외정정 이런 얘기를 해요. 내정정은 그러죠. 우리가 뭡니까? 일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일이 없을 때는 뭐예요? 12회가 좀 초연할 때예요. 12회가 아주 시끄럽지 않아요. 이럴 때 염불 좌선도 하며 기타 무슨 방법으로 이제 일어나는 번뇌를 잠재우는 거예요. 그래야 뭘 키워요? 온전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것. 이거 나왔잖아요. 이게 온전한 근본 정신이라고 했죠. 온전한 근본 정신. 이 정신을 건데 이게 뭐냐면 번뇌를 잠재운다는 게요. 번뇌가 일어나도 그것이 나를 오염시킬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여기 이렇게 청정하고 허공이다 이런 건데, 자 성품에 근원한 그 마음의 경지에서는 짜증이 나오면 짜증이 났구나 하고 알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놔둬요. 성가시게도 생각하고 뭐 그걸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생각하니까 문제잖아요. 가치 있게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렇구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번뇌를 잠재운다는 거예요. 아니, 관심을 안 두는데, 근데 의미를 안 둬요. 가고 싸우려고 해도 의미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의미도 안 둬. 그냥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잠재운다는 거예요. 잠자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할 때, 외정정은 동할 때, 경계를 당할 때, 정이 보은, 그렇죠. 할 일을 딱 해버려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망령되고 번거한 일을 지치 안에서 정신을 요란하게 하는 마의 근본 자체를 그냥 끊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밖으로 부동하면 태산같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내정정, 외정정이 서로 근원하에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감촉하고, 생각하고, 감정이 생기고 막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사는 게 다예요. 굉장히 별스러운 얘기를 다 해도 자, 다 보고 살아요. 한번 봅시다. 다 보고 이렇게 보고 살아요. 차이가 없어요. 다 이거 보고 살아요.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살아요. 냄새 맡고 살아요. 나는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냄새를 잘 못 맡는 사람. 내가 향기가 어디서 나오면은 가끔가 사람들이 와 하고 뛰어가. 왜 뛰어가지?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가면 알아. 야, 향기 따라가구나. 근데 난 그때까지 몰라. 세상이 천차만별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세상하고 아까 뛰어가는 사람하고 세상이 달라. 나는 무덤덤한데 다른 걸 그렇게 무덤덤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 맡고 그거 똑같아요. 살아가는 게 생각해보면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맛보고 먹으면서 맛보고 그 다음에 피부로 느끼고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하고 또 일어나는 감정이 좋니 나쁘니 막 그냥 죽일 놈 살 놈 막 비슷해요. 사는 게 살아가는 게 비슷해. 자, 그때 이 내심으로 내 자기 마음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이 딱 생겨요. 이 분별 주착심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좋고 싫다는 것이 쓱 일어나요. 이건 자기 사람마다 그 습성화된 게 있어요. 좋고 싫어하는 습성이 있어요. 습성이 다 틀려요. 조금씩 다 틀려요. 우리가 좋고 싫음이 있다고 그러지 이 내용을 해보면은 틀려요. 공통점도 있지만 틀린 것도 많아요. 차이가 있다. 차이.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했죠. 분별성이 뭐냐. 좋고 싫은 것이 딱 생겨요. 생겼죠? 그럼 이게 이원됐죠. 이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좋고 싶은 거 아니라 뭔가 둘을 나누어. 그래놓고 이것은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라는 그 생각이 딱 생겨요. 이게 분별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더 고착화돼. 그럼 주착심. 안 떠나. 이게 내 마음에서 딱 살아 계셔. 그게 원래. 하고 더 살아계신 정도가 아니라 딱 걷다가 이제 말뚝을 파고. 이제 주착심이에요. 사람 다 달라요. 그것도. 그러면 내심으로 자기 마음 안으로 자기 스스로 이 분별성과 주착심을 딱 자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구나. 그리고 거기에 별로 관심을 안 줘요. 영양분을 뭐죠? 밥을 안 줘요. 밥 안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싸우는 것도 밥 주는 겁니다. 친한 거야. 안 싸워야 돼. 그냥 무심하고 뭐라고 할까 방치시키는 게 상책이에요. 방치. 그리고 뭐에만 관심이냐? 그렇게 자각하는 자리에만 치는 거예요. 딱 거기에. 있는지도 몰라. 그냥 있구나. 그 정도. 그리고 여기에만 에너지를. 그게 힘이에요. 그게 되게 그렇게 안 하죠. 이 가치, 이것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매번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정말 이게 매번이 안 돼. 어떨 때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언제까지 이럴까? 또요. 바깥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 이게 뭐냐면요. 이것도 분별성과 주착심이에요.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바깥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나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이랑 같은 말이에요. 어떤 그 경계에 의해서 또 이게 작동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는 방법은 무관심하고, 자각은 하는데 무관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그 자리에만 거기에 가장 친한 거야. 거기다가 밥도 주고 이야기도 하고 어찌게 지냈니 얘기하고 잘 살아보자 하고 그러는 거야. 그거 오면은 뭐 있는지도 잘 몰라. 있었어? 그 정도로 분별성과 주체 산란하는 경계가 이렇게 오면은 언제 있었어? 그 정도 있었다고 해도 잘 있다가 가라. 구름이 하늘에 그냥 있다가 가듯이 그렇게 되는 거. 우리가 그렇게 그 훈련을 많이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 얘기를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도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자리예요. 자, 이거 설명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뚜렷하고 고요한 이 정신, 이 자리가 어떤 게냐면 한편으로 불생불멸 자리예요. 이 자리가. 왜 그러냐? 불생불멸은 이런 거예요. 불생불멸이라니까 영생 막 이런 말 하는데 아우 이거 참 골치 아픈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들어와. 불생불멸은요, 우리가 생멸하잖아요. 생멸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생멸을 하다가 보면은 그 생멸에 붙잡혀. 자, 지금 여기에 비유를 합시다. 이 탁자가 있죠? 탁자에서 컵이 슉 나왔어. 생했죠? 컵이 슉. 지금 보고 있었으니까 여기 있는지 알아. 근데 지금 밖에 나왔는데 아까 여기 있다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 내가 이렇게 숨겼어. 그러면 여기는 컵이 존재가 없어요. 이렇게 생멸하잖아요. 그런데 생멸을 한데 이 탁자는 있죠. 여기 있죠. 탁자가 있는 데서 생멸했죠. 그래서 마치 비유한다면 이 탁자 같은 자리를 불생불멸하다 한 거예요. 비유예요. 또 이렇게 또 이해하면 안 돼요. 비유는 또. 그러니까 생멸에 이렇게 생멸에 착하지 않는 자리를 그것을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 자리도 불생불멸한 자리. 말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짜증이 났다가 짜증이 좀 있다가 짜증이 사라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 짜증이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 확연한 자리가 계속 있잖아요. 그걸 머물도록 하는 그대로 있도록 하는 그 힘을 우리가 갖추는 건데 그 자리가 불생불멸 자리. 정신의 이 자리도 불생불멸 자리고 또 정신의 자리는 인과보응의 자리예요. 자, 또 설명해 볼게요. 자, 인과보응 이렇죠. 인과보응이란 뭡니까? 인과보응은 사실은 현재를 중심으로 설명한 거예요. 대종사님의 인과보응. 전생 어떻게 갖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런 말은 난 안 들어. 또 이게 말 잘해야 되는데 안 듣는다고 만드는데 중심은 현재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 자, 봅시다. 인과보응이라는 것은요, 집착하면 구속이 있고, 집착하지 않으면 자유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과보응에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다른 표현이 인과보응이고요, 인과보응의 다른 표현이 불생불멸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착하지 않으면 이렇게 고착하지 않으면 자유로운 거.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 때문에 경험이 뭐예요? 분별성과 주착심이에요. 이 분별성과 주착심에 내가 착하지 않으면 거기 끌리지 않는 그 정신의 경지로 정신의 경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분별성과 주착심에 착하면 과거 어떤 경험이나 뭐 자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험도 어떨 때는
붙잡히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경험이 얼마나 또 좋은 것도 되고 안 좋은 것도 되고. 그러니까 경험에 착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험에 착하면 부자유가 되죠. 그러니까 부자유가 뭐예요? 자유가 뭐예요? 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러면 이게 이 정신의 경지도 인과보응의 자리예요. 이 수양의 경지도. 수양을 잘하면 분별성과 주착심에 끌리지 않으면 자유롭고. 이 말을 엄청 어렵게 했어요. 그러나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정신 수양도 분별성,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그 자리로 하는 거구나. 이게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수양을 잘하면 우리가 수양을 한다는 것도 인과보응을 하는 거예요. 그 인과보응 막 전생일 따지고 막 해버리니까 문제예요. 우리가. 자, 그렇게 그 정도 합시다. 자, 정산중사 법어 경의편 19장에 보면 이렇게 수양을 정의합니다. 망념을 닫고 진성을 기름이 그 대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건 말이고 봅시다. 그럼 망념이 뭐예요? 여기서 보면 분별성과 주착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내가 현재 좋고 싫음이 좋고 싫은 그 분별성이 딱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망념을 닫고요? 야한테 관심 두지 마세요. 관심을 거기다 영양분을 주지 마시라고. 이게 망념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가 관심 가져요? 그것이 드러난 그 자리, 그 마음의 경지에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망념에 끌리지 말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망념에 빨려 들어가는 흐름을 멈추면 그 자리에 있는 그 현전인 성품을 드러내는 그 마음의 경지에 딱 그쳐 있어요. 이게 바로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자기 이 마음 안에서 막 갑자기 뭐 짜증이 나고 하면은 거기서 이 짜증이 난 것이 바로 망념이구나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망념에 거기다가 관심 두지 마시고 망념 쪽으로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망념이 드러난 그 마음의 경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 습관적으로. 힘이 막 이렇게 쌓일 때까지. 저쪽으로 안 끌려가고 이쪽으로 돌아와서 저쪽 하니까 그런데 하여간 여기에 딱 이 현전의 자리에 딱 와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을 계속 하려니까 힘드네. 같은 말을 계속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저번 시간부터 지금까지 같은 말을. 이게 같은 말 계속 하기도 쉽지 않네. 외경이 한가예요. 외경이 한가로우면요, 그러면은 자기 안에서 부유난상같이 생각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그 생각을 그러니까 사실은 소설가들은 이렇게 망념이 많아야 글도 써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이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에 그 당체,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고 생각이 오염되지 않고 생각이 물들지 않는 그 마음의 경지에 우리는 힘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라고, 거기를 나의 주소처로 삼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또 경계가 막 복잡해서 막 경계에 막 끌려가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순간에 경계를 뚝 멈추고 거기 그 현전에 분명한 경계 끌려가지 않아요.
원래 아까 앞에 설명하는 대로 그 부동함이 태산과 같아. 딱 거기 흘러다. 그게 있어. 그 자리를 계속 키워내는 거예요. 내가 그 힘으로 여기 사막에서는요 힘으로 되는 거예요. 본래 오염되지 않는 그 경지를 우리의 마음 차원에서 그 마음의 힘으로 갖추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노력해야 되는 그 차원이에요. 이쪽 성품자리는 노력할 것이 없는 자리지만 이 성품자리 근원에서 이쪽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노력 안 해보려고 해? 그러면 어찌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소리예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생각. 자, 정산종사 법어의 경이편 1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수양의 방법인데 수양의 방법은 연불, 좌선, 무지선, 무처선이 주가 되나 수양을 하는데도 연구와 취사가 수양의 요건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양한다고 해가지고 수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 앞에 부분에 수행품 19장에서 외정정할 때 먼저 취사하는 대의를 딱 세워서 망념의 근본 망념되고 번거한 일을 그러니까 정신을 요란하게 하는 마의 근원을 아예 처음부터 끊어버린다는 얘기 뭐냐면 취사를 잘해서 아예 취사를 잘해버리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양하는데도 사실은 취사가 바탕이 돼야 연구하고 취사가 바탕이 되라 궁극적으로는 수양도 잘 된다는 소리입니다. 수양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수양을 주로 하되 수양 공부에서 이렇게 하되 그렇다고서 이것만 계속 이게 참 정직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정직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나 이거 보면은 정말 정직하신 분입니다. 우리 사상에서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것만 하면은 다 돼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이런 거 읽어보면 어떨 때가 야 이렇게 정직하시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는구나. 뭔가 이렇게 뭐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막 이것만 하면 돼 막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안 해요. 정산종사님 대종사님한테 배웠잖아. 또 대종사님도 이런데 정산종사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양의 방법은 연불, 좌선, 무지선, 무처선이 주가 되나 그렇다고 이것만 다 계속 한다고 수양이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냐? 연구와 취사가 또 바탕이 돼야 수양의 방법을 열심히 하되 이것도 해야 이렇게 잘 된다는 말이에요. 와, 참. 그래서 우리가 사막을 아울러서 해야 수양을 할 때는 또 수양도 잘 되는 겁니다. 이건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이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른 데 가봐요. 이렇게 가르치나. 그것만 해? 그럼 다 될 거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할 때 수양하고 연구할 때 연구하고 취사할 때 취사를 하면서 또 수양할 좋을 때면 또 수양을 또 열심히 하고 연구를 하기 좋을 때면 또 연구를 또 열심히 하고 취사할 상황에 또 취사를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참. 그러니까 수양은 연구와 취사와 독립된 수행이 아니라 독립돼서 딱 된 게 아니라 불가분의 서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처럼 정심수양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무시무처에서 뚜렷하고 고유한 정신을 양성하는 것으로 연불, 좌선, 주문, 사상성 그 일글의 일심이 다 정신수양의 한 방법인 거죠. 이게 성품을 수양의 표본으로 삼아서 마음의 차원으로 이렇게 관통에 들어와서 하는 그 경지가 정신이다 이거예요. 마음 차원으로 들어와서 하는 그 경지인 거예요. 정신은. 뚜렷하고 고요한 이론상 자리를 마음에 드러낸 경지가 정신이다. 그러므로 정신수양은 이론상을 드러낸 수양으로서 이론상이 드러나지 않는 수양은 그냥 수양이에요. 정신수양은 아니에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수양만 있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비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종사님이 사막에서 말한 정신수양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대종사님 우린 제자이기 때문에 이론상을 수양의 표본으로 삼는 공부 이것이 곧
정신 수양이라는 이 공부에 우리가 매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인과 보응을 말할 때 우리는 잘 보세요. 인과가 연결된 관계된 자리도 실제로 실상이 없어. 착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 실상을 보면 착이 없어. 상도 없고 착이 없어. 그렇죠. 그게 원래 그게 인연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달리 보면 불생불멸의 자리. 불생불멸을 달리 말하면 생사에 물들지 않는 착이 없는 그러한 공한 자리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상이 이러한 사상 이것을 또 이런상이라고 말해볼 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종사님의 설명이에요. 다른 데 있는 설명이 아니에요. 불교 평소에 말하는 설명이 아니에요. 대종사님 설명이에요. 이 이런상의 근원에서 우리는 정신을 수양할 수 있다. 매진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